여러분들 주식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주식 투자하시게 되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굉장히 재미있죠, 일단. 일단 맨날 바뀌는 그 주식 그래프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그냥 금방 가요. 다양한 그런 흐름들이 우리를 더 집중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 직장에 있는 것만큼 실제로 한 번쯤은 투자를 해 보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굉장히 회사에서도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많은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반면에, 자, 우리 직장인들 중에 최고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는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죠.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5억을, 자, 500억으로 10년 만에 만드셨습니다. 자,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생각 드는데,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왜 주식 투자 하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돈 벌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원하게 솔직한 그런 발언 해주셨습니다. 사실 실제로, 자, 카이스트 교수님이 되실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또 잘하셨겠죠. 자, 잘하셨던 것만큼 주변에 동창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공부 못했던 그런 친구가 막 벤츠 끌고 이런 모습 봤는데, 자기는 외제차도 타지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이 그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자, 유학 갈 정도의 그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돈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 주식책 100권 읽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억 가지고, 자, 10년 만에 500억으로 불린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하려면 반드시 5권, 10번 읽고 시작해라 라는 말씀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코스톨라니 뿐만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위대한 그런 투자자에 해당되는 책들을 반복 학습해서, 반복 독서를 해서 투자를 해라 라는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 감으로 투자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자, 100권 정도 주식 관련된 책.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주재원 근무하는 기간 5년 4개월 동안 재테크 책만,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관련 그런 책만 1000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주식책 100권 정도 읽었습니다. 100권 정도 읽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돼서 주식 투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질문하실 거예요. 또 손해 막심하지 않냐라는 말씀 하실 텐데, 6개월 만에 한 10% 먹고 그래 빠졌어요. 그러면 이익을 봤는데도 이제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나중에는 꼭 투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 근거 부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대출 끌어서 막 투자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항상 자기 돈으로 투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주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자,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굉장히 그 변동폭은 크다라는 부분이죠. 자, 내려간다.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자기 돈 손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가슴 아픈데, 그 돈이 대출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본다, 반토막 났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 그 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인데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 이중적인 심리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지 못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익을 보려면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그 근원적인 부분은 자기 돈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을 세울 수가 있죠.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자, 부동산 투자. 자, 제 책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마이너스 통장 이용해서, 대출 이용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한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도 갭 투자가 있고, 자, 월세 투자가 있어요. 자, 갭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이 나야 돼요. 양도 차익이 나야 되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야 되는 그 타이밍은 우리가 몰라요. 자, 주식 투자랑 마찬가지죠. 투자를 했다가 오르기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지만 내릴 경우가 있겠죠. 마찬가지 부동산 투자도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오르기를 바라고 투자를 했지만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똑같기 때문에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바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그 미래적인 그 불확실한 그런 수익에 기대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저는 1위 투자 방식은 대출을 이용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이용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듯이, 자, 대출 없다고 하더라도 10%의 월세의 그 물건들이 많다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출 없다고 하더라도 월세 수익률 10%예요. 자, 그런 물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저 월세라는 수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0%에 해당되는 물건을 대출 막 50%만 받는다. 그러면 20% 가까이가 돼요. 수익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확정 수익이죠. 자, 이 확정 수익. 자, 월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자, 2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어요. 월세 계속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 월세를 받는 것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고, 더 안정적이게 더 확보하려면 월세 끼고 있는 거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세 끼고 있다라는 것은 월세자가 살고 있는 물건, 파는 그 물건들이 굉장히 또 있어요. 자, 월세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물건 산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도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죠. 자, 해당대로 월세 보증금과 월세금이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 계산을 해서 자기 만족할 만한 수익이다라고 하면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 확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월세 투자했을 때는 대출 이빠이 땡겨서 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투자, 자,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식,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레버리지 투자, 지렛대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자신의 돈은 자, 일부예요. 그 others people's money, other people's money라고 하는데, 자, OPM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돈으로 한 물건을 사게 되죠. 자기 돈은 조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돈, 보증금이라든가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물건이 5%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대비한 그 수익률은 굉장히 월등히 높다라는 부분.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자,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자, 대출을 활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투자 훨씬 양도 차익이 더 크다. 자,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보다, 자기 투자를 한 주식 같은 수익률보다 이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수익률이 굉장히 더 크다라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유 만족도 부분에 대한 차이입니다. 보유 만족도. 자, 보유를 하면서 수익이 나죠.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이 있나요?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자, 배당 수익 같은 경우는 그 퍼센테이지 수익률 얼마인가요? 굉장히 낮죠. 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넘으면 높은 편이에요. 은행 이자만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양호한 편이고, 자, 그 정도로 낮습니다. 이 보유하면서 은행 이자만큼 해당되는 수익밖에 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월세 수익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보유를 하면서 받을 수가 있는 수익이죠. 자, 그런데 대출 없다고 하더라도 10%였고 대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20%까지 된다. 실제로 제가 첫 투자 같은 경우는 자,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활용을 해서 투자금을 줄였기 때문에 수익률 2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보유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보유 수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수익이 큰 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자,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투자를 할까요?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투자를 할까요? 자, 만족도가 일단 주식에 비해서는 좀 높겠죠. 수익이 높은 것만.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투자 굉장히 쏠쏠하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안 할 거냐라는 그 질문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만 안 한다고 하기는 앞으로 할 텐데, 자, 이런 뭐 보유도 마찬가지로 수익, 만족도가 부동산이 높고 양도 차익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효과 이용하니까 부동산이 훨씬 높은데, 그러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투자 안 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아니다. 저는 나중에는 반드시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KB, 자, 국민이나 KB 부자 보고서를 본다고 했을 때, 자, 우리나라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포트폴리오에는 부동산 투자가 압도적이긴 하긴 하나, 자, 금융 투자에서도 주식 투자 있습니다. 그 포션이 따로 있어요. 자, 부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함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주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시고, 주식으로 부자 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텐데, 자, 우리나라 90% 이상은 부동산으로 불을 불렸어요. 자, 부동산으로 불을 불려서 그 일정 수준 부가 불리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윳돈으로 주식까지 투자함을 이 부자 보고서 그 디테일한 내용 분석하다 보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자, 이 첫 번째가 선이 부동산이고 후가 주식이었어요. 일단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부자들은 되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할까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 돈,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 된다라고 하면 여윳돈이 계속 쌓이겠죠. 자, 소득 구조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만큼 사업이라든가 뭐 임대료라든가 뭐 배당, 엄청 많은 다양한 소득으로 끊임없이 이제 여윳돈들은 쌓일 거예요. 쌓이게 되면 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그 여윳돈을 주식으로 투자합니다. 어떻게 투자할까요? 어떻게 투자할까요? 자, 우리 경제 상황, 경제 환경 같은 경우는 불황일 때가 있고 호황일 때가 있어요. 자, 유가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 것처럼 유가에 따른 그 해당되는 사업들도 호황일 때, 유가에 맞춰서 호황일 때 내려갈 때, 조선 사업이라든가 그 관련 중대형 그런 사업들이 자, 이에 해당하죠. 굉장히 경제 환경,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세계 정세에 따라서 유가에 따라서 뭐 다양한 그런 변수들 때문에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나쁜 그 순간에 떨어지는 급락했던 그 주식들 투자하는 거죠. 여윳돈으로. 여윳돈 같은 경우는 바로 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둘씩 묻어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묻어뒀던 돈 같은 경우는 경제 불황일 때 투자했던 그 주식, 경제 호황일 때 파는 거죠. 그게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자 누가 있을까요? 워렌 버핏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벤자민 그레이엄, 코스톨란이 역발상 투자, 아무도 주식에 관심 없을 때 막 투자를 해요. 아무도 투자에 관심 없을 때, 주식 그래프가 안 올라갈 때, 떨어지기만 할 때 아무도 관심 없겠죠. 올라갈 때는 자, 비트코인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좋은 게 올라갈 때 굉장히 사람들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저평가되었을 때 투자한다라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 정도 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윳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윳돈 한 2, 3억 정도 만들어질 때까지 아직은 뭐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은 없다. 그 대신 2, 3억에 해당되는 여윳돈이 있다라면 자, 100권 정도 주식책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를 읽게 되게 되면 주식 분석 쉽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그런 책들에서 자, 주식의 가치를 분석하는 그 방법들, 뭐 유동자산을 통한 뭐 비율적인 부분, 부채를 통한 뭐 비율적인 부분, 그런 계산하는 식, 벤저민 그레이엄법이라든가 현명한 투자자에서도 엄청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죠. 자, 그런 100번에 해당되는 그 지식들 써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그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뭐 전혀 주식 관심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으로 지금 불을 한참 불리고 있고, 자, 이를 또 다변화시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까지 그 여윳돈이 뭐 2, 3억 정도만큼 되지는 않아요. 자, 그 정도 된다라고 바로 부동산이 아닌 다양한 그런 주식 또 마찬가지로 투자하겠다라는 그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주식책 100권 읽고 지금은 주식 투자 안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